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만 학당이니까 위대한 이름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들 30초 발언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메모할 게 많아가지고 교과 같은 의록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다 잘합니까? 말문이 트있다 그러죠. 우리 이영훈 교수님 그리고 김용삼 주익종 교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다 말문이 트인 것 같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멋진 말을 하셨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8명 오셔가지고 23명 하셨으니까 아까 이승만 대통령을 유산하셨는데 나가셔가지고 다음에 꼭 한 사람이 최소한 1인당 한 분 이상은 여기에 추천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한 40명 넘게 만드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사위가 추천하셨다는데 그거 참 훌륭한 분 같아요. 사위가 추천하고 또 여기 와서 시대를 보는 이해가 달라졌다? 인생이 바뀌는 것 같다? 다 정말 제자를 보는 듯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자들이십니다. 예수의 제자 12명이 세상을 바꿨는데 그 중에 11명은 순교를 했지만 뭐 순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완전히 사실과 논리로 무장한 분들이 23명이나 나오셨으니까 반드시 이 나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인물, 세계적 인물이고 세계적 인물인데 저분은 70대에 권력을 잡고 이 역사를 바꾼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저도 70대가 되니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아데나워, 처칠, 드골, 레이건 다 70대 역사를 바꿨는데 그런 분을 가슴에 안고 하나의 화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내리다 보니까 표정이 참 좋아요. 이승만 덕분입니다. 이승만을 아는 사람과 이승만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보다가 화두를 몇 개 던져요. 신라의 상북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승만, 뭐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 압도적 지지가 많은데 그걸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 이분이 지적으로 어떤 무게를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을 제가 좀 잽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따라가면은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큰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주인공이 이름이 어리스트거든요. 헤매다가 결국 못 만났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본인이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인순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좋아했다고 그랬다고요. 주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구책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취지의 그 구절인데 그 구절이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예 근성이죠. 요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게 노예 근성입니다. 왜 상류 11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해군이 12축밖에 없습니까? 우리 해군 출신 김용삼 교수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해군력이 세계 10대 해군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류 12? 왜 죽창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기관총을 들어야지 왜 죽창을 듭니까?
tuk창들고 기관 쪽과 싸웁니까? 한칸도 있어요. 이게 다 노예거지. 김정은이가 공갈쳐도 가만히 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답이 나오냐. 그래도 비핵화의 의지를 증명해 주셔서 높게 평가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죠. 노예는 주인한테 얻어맞아도 절대 아프다 이야기 못합니다. 얻어맞아도 웃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굶어 죽어가면서도 부러울 것 없네 라고 하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아무리 잘 살아도 정신이 피폐하면 문재인 같은 사람이 되고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약한 나라라도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이승만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이승만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승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승만이 김영삼이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1994년에 북한 핵시설 폭격해가지고 싹 없애버렸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자리에 있었으면 천안함 복침당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해주를 불바다로 만들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전두환 자리에 있었으면 아웅산 테러 이후에 김정일을 암살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노예 근성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생각, 이승만을 가지고 자꾸 대입을 해봅니다. 이승만이 황교안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할까? 얘는 총선에 태연 저지선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승만이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문재인은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거를 통해 해야 합니다. 탄핵 가능 3분의 2 의석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총선을 문재인을 탄핵하기 위한 3분의 2 의석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과 개헌 저지선 3분의 1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이승만과 노예 정신의 차이입니다. 이승만을 알게 되면 이게 말이 대담해집니다. 말이 대담해지는 게 아니라 주인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주인처럼. 이승만을 알면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아까 어느 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된 지난 3개월 동안의 과정이 행복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행복해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비엔나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비엔나에 가니까 거기 도나우 파크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리 이름이 프란체스카 리 거리가 있어요. 프란체스카 리 거리. 이것을 만들 때 명명식을 할 때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프란체스카 여사를 기억해요. 그리고 문을 쭉 찾아보니까 옛날에 1967년 무렵에 유양수 대사가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로 가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때 그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와서 지금 혼자 계시는데 그래서 유양수 대사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설득해서 귀국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유양수 대사의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 이름을 보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또 저는 2년 전에 이 프린스톤에 가서 그때가 가을인데 가을에 프린스톤 대학 교정이 아주 근사합니다. 단풍 그리고 낙엽이 휘날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승만 대통령 이름이 있는 그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걸었던 길인데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일본 식민지 출신 청년으로 와서 이 캠퍼스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1년 연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수했던 집이 있었어요. 그걸 마침 한국 사람이 사가지고 우리 몇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이승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승만을 제가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승만을 제일 닮은 분이 이영훈 교수님입니다. 그전에 강의장을 갔다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박승용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글도 아주 잘 쓰신 분. 그분이 갑자기 이영훈 교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방에 가서 한국 경제사를 사서 읽어보고 있는데 이분은 하늘이 내신 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하늘이 내신 분이 맞는데 어떻게 한국의 이런 학문적 풍토에서 이런 책을 쓰는 분이 계시느냐. 바로 그 이승만의 제자 이영훈 교수님의 제자 3대에 걸쳐서 이제 이 방에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시면은 아까 다 맹세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제일 멋진 말이 여기 와서 생각이 달라졌다. 여기 와서 그동안에 배웠던 거 다 합친 걸 여기서 배웠다. 난 그게 하나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왜곡의 대부분은 이승만 왜곡이다. 그 말 아주 핵심적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우리 이영훈 교수님 그리고 오늘의 경제학당인 이승만 학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강건해 하면서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세계가 주는 교훈 하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장도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